지금이다. 성문을 열고 돌진하라. 칭기즈칸은 곧바로 병사들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승리를 향한 굳은 결의가 담겨 있었다. 몽골군은 불타는 성벽 아래로 몰려들었고 혼란에 빠진 성 안으로 무차별적으로 진입했다. 놈들을 모두 쓸어버려라. 저항하는 자는 가차없이 베어라. 제베는 자신의 무용검을 뽑아들며 외쳤다. 그의 눈빛은 싸늘했고 검은 적들의 피로 붉게 물들어갔다. 적군은 불과 혼란 속에서 제압되었고 칸의 병사들은 성 곳곳을 장악했다. 나를 따르라. 적의 저항을 무너뜨릴 것이다. 수부타이는 병사들을 이끌며 성 안으로 돌진했다. 그는 성 안에 남아 저항하는 군사를 향해 폭풍궁을 발동했다. 번개 화살이 번쩍이며 하늘을 가르고 적들의 저항은 산산이 부서졌다. 끝까지 저항해도 소용없다. 우리의 힘을 보아라. 수부타이는 외치며 적들의 사기를 꺾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다. 초노는 마치 죽음의 화신처럼 성벽 위를 질주하며 활을 쏘았다. 적들을 놓치지 마라. 한 놈도 도망치게 하지 말아라. 초노는 외치며 활 시위를 당겼다. 그의 청풍 노궁에서 발사된 화살은 매번 적의 목숨을 앗아갔다. 저자는 누구냐? 저 무서운 활솜씨는. 서하군의 한 병사가 공포에 질린 채 외쳤다. 초노는 움직이는 목표물을 단 한 번의 실수도 없이 명중시키며 혼란 속에서도 눈에 띄는 활약을 펼쳤다. 초노의 화살은 성 안을 가르는 죽음의 선이 되었고 그의 눈은 피에 젖은 전장을 바라보며 냉혹하게 번뜩였다. 저항해봤자 소용없다. 이 성은 이미 끝났다. 초노는 차가운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또 한 명의 적을 쓰러뜨렸다. 몽골군은 철저한 살육을 이어갔다. 불과 피, 그리고 혼란 속에서 성 안에 남아있던 모든 저항 세력은 잔혹하게 처단되었다. 병사들은 무차별적으로 적을 베었고 민간인들조차도 그들의 공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몽골군은 마치 악마의 군대처럼 성 안을 휩쓸었다. 모두 죽여라. 그 누구도 살아남아서는 안 된다. 한 몽골 병사가 포효하며 붉은 눈빛을 빛내며 적들을 도륙했다. 어린아이와 노인들마저도 그들의 검 앞에서는 자비를 구할 수 없었다. 살려주세요, 제발. 한 노인이 흐느끼며 손을 내밀었지만 병사는 냉혹하게 그를 베어 넘겼다. 불타는 건물들 사이에서 민간인들이 절규하며 도망치려 했으나 몽골군은 그들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학살했다. 도망갈 곳은 없다. 모두 끝장이다. 몽골 병사는 차가운 목소리로 외치며 민간인들을 추격했다. 뜨겁게 타오르는 불길 속에서 몽골군의 모습은 마치 지옥에서 온 악마처럼 보였다. 그들의 잔인함은 끝을 몰랐고 성 안은 피와 불로 물들었다. 하하하,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 병사들은 웃음 섞인 함성과 함께 사람들을 무참히 베었고 성은 점차 죽음의 도시로 변해갔다. 몽골군의 살육전은 철저하고 냉혹했다. 그들은 지나간 곳마다 피비린내를 남기며 저항하는 자와 비저항하는 자를 가리지 않았다. 우아이는 순식간에 무너졌고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은 잔혹한 최후를 맞이했다. 성주 역시 몽골군의 압도적인 기세에 놀라 도망쳤으나 곧 제베의 검날에 쓰러지고 말았다. 성 안은 완전히 몽골군의 손에 들어갔고 우하이는 결국 칸의 무릎 앞에 무너졌다. 서하 최대 도시 우하이는 불타오르는 잿더미로 변했다. 칭기즈칸의 기발한 책략과 장수들의 무공이 빛을 발한 날이었다. 몽골군은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과시하며 승리를 거두었고 이로써 서하는 더 이상 몽골의 공세를 막아낼 수 없게 되었다. 1210년에 서하와의 전쟁이 끝난 후 칭기즈칸은 초원으로 돌아왔다. 그는 자신의 아들 오고타이에게 공성술을 연구할 것을 지시하며 말했다. 이제는 성을 무너뜨릴 준비를 해야 한다. 성곽 공격용 사닥다리와 모래자루를 준비하고 포위병을 보호할 대형 방패를 만들어라. 우리의 군사들이 더 나은 공성 장비로 무장할 수 있도록 하라. 오고타이는 아버지의 명령을 받들어 곧바로 부하들에게 공성 장비의 제작을 명령했다. 우린 이제 더 강해져야 한다.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준비하라. 오고타이는 결연한 표정으로 부하들에게 말했다. 몽골군은 단순한 기동전뿐만 아니라 성을 무너뜨리는 데 필요한 모든 준비를 갖추기 위해 노력했다. 장비는 충분한가? 사닥다리와 모래자루, 방패까지 준비되었는지 확인해라. 오고타이는 부하들에게 재차 명령을 내렸다. 그들은 성곽 공격에 필요한 기술을 연구하며
공성 전술을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켜 나갔다. 이번에는 절대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완벽한 준비뿐이다. 오고타이는 자신감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사닥다리와 모래자루, 대형 방패는 몽골군이 다음번 공성전에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줄 도구들이었다. 칭기즈칸의 통찰력과 준비성은 몽골군이 단순한 기마병 집단에서 강력한 공성 능력을 갖춘 군대로 변모하게 한 원동력이었다. 몽골은 이제 성벽 앞에서 더 이상 멈추지 않을 것이며 그들이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머쥐기 위한 모든 준비를 갖추어 나가고 있었다. 48장. 서하 정벌이 끝난 후 칭기즈칸의 시선은 금나라로 향했다. 오랜 시간 몽골군을 뒤에서 조종하고 괴롭혀온 대국 금나라는 이제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적이었다. 그러나 몽골군이 맞서야 할 금나라는 규모 면에서도 군사력 면에서도 압도적인 상대였다. 금나라 인구는 5천만 명에 달했고 반면 몽골 인구는 고작 300만 명에 불과했다. 1211년 칭기즈칸이 금을 침공할 때 그의 군대는 12만 명에 불과했다. 그러나 그 적은 병력에도 불구하고 칸은 금나라와의 전쟁을 주저하지 않았다. 금나라 군대는 몽골군이 상대해온 그 어떤 적보다도 강력하고 조직적이며 훈련된 군사였다. 창과 갑옷으로 무장한 금나라의 보병들은 밀집된 전열을 유지하며 어떠한 공격에도 냉정을 잃지 않도록 훈련되어 있었다. 이들의 기병대는 몽골 기병과 맞설 정도로 튼튼했고 금나라의 방어체계는 그 자체로 난공불락이었다. 금나라는 물살이 빠른 강과 논, 제방 등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침입자들의 기동력을 제한했고 특히 몽골군에게는 불리한 지형이었다. 금나라의 상징적인 방어시설인 만리장성은 이중으로 강화된 성벽으로 적이 나타나면 이를 감지하고 방어하는 시스템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작은 성체와 산 고개마다 요새화된 지점들이 배치되어 있어 적의 움직임을 예상하고 그 방향으로 몰아넣는 역할을 했다. 특히 금나라의 수도 중도현 베이징은 완벽한 방어를 자랑했다. 높이 12m의 벽돌로 지어진 900개의 흉벽탑과 13개의 관문이 성을 감싸고 있었으며 그 성벽은 경사진 총안 흉벽으로 적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더불어 3개의 해자가 동심원을 이루어 도시를 둘러싸고 있었기에 침입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중도 외곽에는 4곳의 요새 도시가 있었으며 각 도시는 땅굴을 통해 주성과 연결되어 있었다. 이 요새들은 각각 1.5제곱킬로미터 규모로 수비대와 무기고, 저장고를 갖추고 있었다. 중도의 수비대는 2만 명이었고 외곽의 각 요새에는 4천 명의 병력이 배치되어 있었다. 철저히 방어된 이 도시는 금나라의 심장부를 보호하는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서하 정벌에서 보여준 칭기즈칸의 공성 전략은 성공적이었으나 금나라 정벌은 전혀 다른 차원의 도전이었다. 금나라는 방대한 영토를 자랑하며 중도와 같은 난공불락의 도시가 여러 곳 존재했다. 서하 정벌에서 사용한 기발한 책략들이 통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다. 더욱이 만리장성과 같은 거대한 방어벽이 펼쳐진 상황에서 몽골군의 기동력을 제한하는 장애물들이 널려 있었다. 몽골군은 언제나 초원에 개방된 지형에서 전투를 펼쳐왔지만 금나라는 산과 강, 성벽으로 둘러싸인 철저한 방어망을 자랑했다. 하지만 칭기즈칸은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방식으로 이 거대한 장벽을 넘어야만 했다. 그는 단순히 무력으로 밀어붙이는 전쟁이 아닌 기발한 전략과 철저한 전술로 이길 방법을 찾고 있었다. 금나라의 방어는 강력했으나 몽골군은 민첩하고 기동력이 뛰어났으며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싸울 줄 아는 군대였다. 칭기즈칸은 이미 서에서 입증했듯이 상대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적을 무너뜨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칭기즈칸은 금나라와의 전쟁이 단순한 힘 대 힘의 대결로는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했다. 그는 전통적인 공성전이 몽골군에게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다시 한번 기발한 전략을 생각해냈다. 그는 기병의 빠른 기동력과 유목민 특유의 유연한 전술을 이용해 금나라의 방어망을 교란하고 기회를 찾아 성벽을 넘겠다는 생각이었다. 중도와 같은 난공불락의 도시는 정면으로 돌파할 수 없겠지만 칭기즈칸은 대규모 전투를 피하고 적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군대는 우수한 정찰력과 기동성을 갖추고 있었으며 그는 이를 최대한 활용해
금나라의 방어 체계의 허점을 찾기로 결심했다. 칸은 금나라의 도시 하나하나를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적의 핵심 지점을 무너뜨림으로써 전체 방어망을 붕괴시키는 방식을 구상하고 있었다. 금나라 정벌은 단순히 군사력의 대결이 아닌 지략과 전술의 대결이 될 것이 분명했다. 칭기즈칸은 금나라의 수많은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다시 한번 기발한 책략을 준비하고 있었다. 금나라의 방어는 견고했지만 그를 상대하기에는 부족할지도 몰랐다. 칭기즈칸은 마침내 그의 군대를 이끌고 금나라로 진격하기 위한 준비를 마쳤다. 49장 만리장성 공격 1211년 칭기즈칸의 군대는 케룰렌 강둑에 집결해 있었다. 칭기즈칸은 군대를 바라보며 거대한 목소리로 외쳤다. 모두 준비하라. 우리는 금나라를 향해 나아갈 것이다. 이 전쟁은 우리 몽골의 힘을 보여줄 것이다. 출진하라.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봄의 기운에 따라 눈이 녹아내리고 있었다. 전투의 열기는 점차 뜨거워지고 있었고 칸의 명령 아래 12만에 달하는 몽골군은 사상 최대 규모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들은 고비 사막을 동남쪽으로 약 650km 가로질러 금나라의 북쪽 국경, 그 거대한 만리장성 앞에 서게 될 터였다. 고비 사막은 거칠고 메마른 대지였지만 칭기즈칸의 군대에게는 그저 또 다른 전장에 불과했다. 몽골 기병들은 초원의 거친 환경에 익숙했고 아무리 험난한 지형도 빠르게 돌파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직면해야 할 것은 단순한 자연의 장애물이 아니었다. 만리장성은 금나라의 상징이자 방패였으며 그곳에는 강력한 방어선이 구축되어 있었다. 칭기즈칸의 전략은 명확했다. 먼저 선발대를 보내 만리장성 동쪽 돌출부를 공격해 적의 방어선을 교란시키고 이후 주력군이 결정타를 가하는 것이었다. 이 작전을 수행할 첫 번째 타자는 수부타이와 초노였다. 그들은 각각 무칼리와 제베의 지원을 받으며 3만 명의 몽골 기병을 이끌고 있었다. 이들은 몽골군 내에서도 가장 빠르고 치명적인 기동력을 가진 기병대였다. 수부타이는 폭풍궁을 활용해 금나라군의 방어선을 초토화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번개 화살은 하늘을 가르며 멀리 있는 적군을 명중시킬 수 있었다. 그는 선두에서 부대를 이끌며 기동성과 속도를 강조했다. 수부타이는 단순한 공격이 아닌 적을 빠르게 제압하고 혼란에 빠뜨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초노는 반대쪽에서 적을 몰아붙이기 시작했다. 그의 천둥의 춤이 발동되자 기병대는 바람처럼 적진을 가로질렀다. 초노는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으로 적을 혼란에 빠뜨리며 전열을 무너뜨리는 데 집중했다. 수부타이, 내가 이쪽을 맞는다. 적들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게 흔들어 놓겠어. 초노가 외쳤다. 수부타이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초노. 우리는 그들의 방어선을 무너뜨리고 승리를 가져올 것이다. 너의 춤을 기대하마. 초노는 말에 박차를 가하며 외쳤다. 모두 나를 따르라. 적의 심장을 찔러버리자. 그의 부대는 바람처럼 빠르게 움직이며 적진으로 돌진했다. 무칼리와 제베는 각각 2만 명의 기병대를 이끌고 적의 방어를 정면 돌파하는 역할을 맡았다. 제베는 암흑검법을 통해 적의 전열을 파고들었고 그의 검광참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며 적들을 쓰러뜨렸다. 제베의 기병대는 빠르고 유연한 움직임으로 적을 압도했다. 형제들이여, 이 검이 어둠을 가르리라. 두려움을 버리고 나와 함께하라. 제베가 외쳤다. 그의 목소리에 기병들은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 돌진했다. 무칼리 역시 중앙 돌파를 맡아 적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기동했다. 그의 지휘 아래 몽골 기병대는 적의 방패벽을 향해 맹렬히 돌진하며 기습 공격을 통해 적의 방어선을 뚫었다. 무칼리 장군, 적들이 저항하고 있습니다. 한 병사가 외쳤다. 무칼리는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멈추지 않는다. 모두 나를 따르라. 이 방어선을 뚫고 승리로 나아갈 것이다. 수부타이와 초노의 공격이 시작되자 적군은 혼란에 빠졌다. 몽골 기병대는 날렵한 기동력을 이용해 만리장성 동쪽 돌출부를 집중 공격했다. 금나라군은 몽골군의 예상치 못한 맹렬한 공격에 대응하지 못하고 흔들렸다. 그들의 방어는 단단했지만 몽골군의 속도와 기동력 앞에서는 그저 방어벽일 뿐이었다. 수부타이의 폭풍궁에서 쏟아져 나오는 화살은 하늘을 가득 채웠고 금나라의 보병들은 그 화살에 맞아 쓰러졌다. 제베의 암흑검법이 발동될 때마다 적의 방패는 부서지고
그들은 검은 그림자처럼 휘몰아치는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구독과 좋아요 꾹!